네, 이 페이 전쟁,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코로나19 환자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언택트 관련주가 좀 관심이 계속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삼성증권에서 결제 관련주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게 좀 많은데, 네, 어떤가요? 네, 오늘 그 자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성장주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죠.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혹은 뭐 NC소프트나 우리가 이제 빅7, BBIG7이라고 하는 종목들, 뭐 결제주까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이제 쉬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가 코로나19가 잡힌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이런 거에 그래서 이제 결제 시장, 전자결제, 이제 소위 이제 무슨 페이 하잖아요. 네네. 이런 쪽에 이제 페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 페이 전쟁이 일어난. 그 말은 이제 많은 업체들이 거기서 그 파일을 먹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죠. 페이 전쟁이 페이 전쟁이 그런 거죠. 그죠? 결제 시장의 격전, 전쟁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승자를 찾아라 이러면서 삼성증권에서 자료를 내놨는데요. 네. 무려 120페이지짜리 자료입니다. 120페이지짜리 자료를 방대하네요. 네. 방대한 자료를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볼 텐데요. 저도 네. 뭐 120페이지 내용을 사실은 이제 이런 뭐 사실 이 내용은 이제 하루 전에 어제 나온 자료인데요. 네. 저도 이제 120페이지를 솔직히 뭐 꼼꼼하게 다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 글 쓴 분들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방송하고 기자 생활을 오래 한 시점에서 요점과 함께 제 시각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궁금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근데 좀 궁금한 게 왜 그 중에서도 근데 이 결제 관련 기업에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되는지 네.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왜 결제 관련주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뭐 네. 말할 필요 없죠. 그럼 손 매니저는 지금 가서 물건 사고, 혹은 집에서 음식 시켜 먹고 이럴 때 뭘로 결제해요? 저는 땡땡페이 안 해요? 앱카드로 결제합니다. 앱카드. 네. 어쨌든 현금 안 내죠. 그렇죠. 현금 내본 지 거의 오래됐죠. 낸 적이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러니까 현금 결제에서 모든 게 결제들이 온라인 결제 혹은 뭐 전자결제, 뭐 땡땡페이 뭐 다 이런 걸로 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네. 집에서 뭐 음식 시켜 먹어도 다 뭘로 해요? 뭐 카드 주거나 땡땡페이로 해가지고 다 네. 소액 결제 하잖아요. 그죠? 선결제. 이런 결제 시장이 이제 다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네. 그러니까 결제 시장이 사실은 결제 관련주가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장 자체 그렇고요. 뭐 네. 현금 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들 어떤 형태로든 이런 그 온오프라인의 결제 시스템을 다 이용을 하거든요. 카드를 내는 것만 하더라도 벤사를 통해서 이제 카드 결제되니까 벤사를 통하죠. 네. 뭐 땡땡페이 뭐 이런 거 다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자료에서 보면 삼성증권에서 얘기하는 그 우리가 결제 시장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들어보세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금 결제가 줄어들었다. 일단 대면을 안 하니까. 그쵸.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현금 결제가 늘어나서 이 부분이 가장 높은 이익을 내는 성장 섹터가 됐다. 결제 섹터가. 그래서 금융 섹터의 하나의 섹터로서 결제 섹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섹터다. 이쪽이. 그렇게 주목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이 캐시리스 사회. 그러니까 캐시리스. 현금 없는 사회. 그죠? 네, 현금 맞아요. 없는 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지갑에 현금 거의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카페에서도 아예 그냥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기준을 해놨더라고요. 현금 내기가 미안할, 옛날에는 왜냐면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몇천 원 내는 거 되게 미안했거든요. 저는 네. 10,000원 밑으로는 사실 현금 냈는데,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결제하는 직원들도 알바생인데 그 사람들도 몇백 원 받고 그것도 귀찮겠더라고. 맞아요. 그 요즘은 뭐 물 하나 사면서 1,000원 내면서도 카드 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시세가 봤어요. 그러니까 캐시리스, 현금 없는 사회로 세상이 진화된다는 거고요. 코로나19가 그거를 더 확 당겼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잡힌다고 해서 이전 사회로 돌아가겠느냐? 다시 현찰 내고 못 그러진 돌아간다는 않을 것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빨리 늘어나면서 다 이제 현금 없는 사회로 가잖아요. 네. 그렇게 화폐 결제 시장이 바뀌고 있다. 세 번째는 페이 2.0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은- 2.0이요? 이 말은 뭐냐면 페이 뭐 1.0, 2.0, 3.0 이거는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페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 가운데 결제를 이제 뭐 대행해주는 요구의 기능만 있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결제 업체들이 그런 결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신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금융업체로서
수신하고 여신하고 뭐 이런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회사만 해도 네. 전자페이 회사만에. 그 중국의 알리페이 알잖아요. 네, 알죠. 알리페이 알리바바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결제업체면서 뭐예요? 거기서 신용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처럼 미리 쓸 수 있는 한도를 준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갚으면 돼요. 그건 이제 신용사업이거든요. 중국의 알리페이 그렇죠. 미국의 페이팔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는 카카오 네이버도 이제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삼성페이도 그죠? 있고. 네. 삼성페이도 그러나? 삼성페이도 결제금을 땡겨서 쓸 수 있나? 그건 저도 네. 뭐 3패를 잘 안 써갖고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결제만 하던 시스템에서 거기에 신용을 부여하는 금융의 어떤 한 축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카카오페이가 지금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도 그렇게 가는 거고요. 이렇게 페이 2.0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고요. 자, 조금만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들어보세요. 네. 네 번째는 O2O 결제가 확산된다. O2O 들어보셨어요? O2O 요? 아니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게 O2O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게 되면 뭐 카드를 주거나 오프라인으로 결제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면은 온라인으로 결제했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했는데 지금은 온오프라인이 결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에서 물건을 보고 나서 네. 결제하고 나서 오프라인에 가서 그냥 결제는 다 해놓고 물건만 찾는다든지 물건만. 그걸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O2O라는 게 네.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막 섞이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런 온오프라인의 결제의 융합이 O2O가 늘어난다.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으로는 결제 수수료가 하락되기 때문에 앞으로 결제 산업이 통합될 거다. 통합된다는 거는 M&A와 합종연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대형사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제 산업이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 앞에 네. 결제 관련주를 봐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다. 우리가 뭐 엊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친환경 시대, 뭐 수소 에너지, 수소차, 전기차 시대가 열리는데 뭐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해결하면 이제 되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30년의 네.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결제 시장도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땡겼기 때문에. 그래서 봐야 된다. 예, 요점은. 그러면 앞서서 조금 얘기해 주신 것 같긴 한데 페이 전쟁의 이 진정한 승자는 그럼 누가 될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전자결제 관련주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네. 줄여서 한사결 이렇게 한사결. 얘기하는데 NHN 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다날, KG모빌리언스 뭐 이런 종목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제 산업의 그 진정한 승자는 이들 기업이 아니고 이들 기업이 아니고예요? 그럼 뭐예요? 네. 네. 그럼 누굴까?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결국은 네.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다 플랫폼 깔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그러면서 뭐예요? 카카오뱅크 하죠. 카카오페이 이제 내년에 상장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다음에 네이버도 금융회사 만들었죠. 네이버 페이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만들었단 네. 말이에요. 결국은 거기서도 카카오가 카카오은행 하니까 네이버도 쫓아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돈도 빌려주겠다는 거고 우리가 신용 줄 테니까 카드 쓰라는 거고 신기해. 뭐 네이버 페이 쓰게 되면 요즘 뭐 얼마 이상 쓰게 되면 얼마 돌려준다니 막 이렇게 네, 하잖아요. 맞아요. 막 프로모션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 돈 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까 얘기한 전업 그 결제사들 뭐 근데 카드 결제사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뭐 기존의 카드를 뭐 BC 카드라든지 KB 카드, 삼성 카드, 신한, 네 이런 롯데 카드 이런 카드 결제사 그다음에 우리가 상장돼 있는 페이사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플랫폼을 장악하고 가는 진정한 승자는 이 결제 산업의 카카오와 이 플랫폼의 공룡인 카카오와 네이버다. 그런데 카카오는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한단 말이에요, 내년에. 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상장을 주목해라. 그다음에 네이버도 네이버가 어떤 형태로든 이런 산업을 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뭐 카카오 그러면 이제 카카오보다는 카카오페이를 사는 게 좋은데 카카오페이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장 안 했으면 안 장외에서 했으면- 사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가진 업체들을 관심 가지면 되겠죠. 얼마 전에 이미 한 바퀴 돌았어요. 카카오페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어디냐? 카카오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KB은행 이런 쪽이 지난번에 뭐 예스24 여기는 지분이 네. 굉장히 좀 적은데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런 카카오페이 상장을 주목해봐라.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뭐 네이버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결제 산업의 두 공룡은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이다. 그중에
카카오페이를 주목해봐라. 카카오페이. 그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네. 답입니다. 예. 와. 네, 그러면은 이 상장돼 있는 결제 기업 중에서는 이 유망 기업이 어떤 기업이 또 있을까요? 예. 그 상장돼 있는 그 결제 관련주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대표적으로 NHN 한국사이버결제, 한사결, 그다음에 KG 이니시스를 두 종목을 선호 종목으로 추천을 했는데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물론 이제 삼성에서는 이런 종목들 지금 이 종목 말고도 KG 모빌리언스하고 몇 종목을 얘기하면서 커버리지 한다고 목표가 제시했는데요. 탑픽 종목은 두 가지, NHN 한국사이버결제, KG 이니시스 꼽았는데 네.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국사이버결제는 결제주의 가장 대표주죠, 대장주죠. 네. 대장주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가 주가가 얼마인가요? 지금 68,700원입니다. 그렇죠. 목표가 전일 대비 300 올라서 목표가 네, 88,000원 제시했거든요. 68,000원인데 네. 88,0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엄청 올랐어요. 주봉을 한번 보실래요? 보면 이 지금 3월에 코로나 사태 날 때가 얼마였냐면 이때 한 2만 원까지 밀렸었는데요. 네. 이거 얼마에? 75,000원까지 갔어요. 이게 조정받으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네. 조정받고 가고 조정받고 가고 조정받고 계속 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결제 시장이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보면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고요. 목표가 88,000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 주자다. 그다음에 KG 이니시스. KG KG 이니시스는 주가가 얼마인가요?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27,000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3만 원 목표까지 제시했거든요. KG 이니시스는 한국 사이버 결제에 비하면 결제 시장에서는 몸집이나 이런 걸 봐서는 좀 약한데 네.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이버 결제보다 이제 여기서 보면 올해 오를 때는 3월부터 올랐다가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앞서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보면 쭉 뻗어갔다고요, 그죠? 최근 조정이지만 네. 이에 비하면 KG 이니시스는 조금 조정을 이제 많이 못 올랐다 네. 많이 밀렸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이버 결제는 시장 선도주로서 관심, 그 다음에 가격 매력을 좀 본다면 KG 이니시스 두 종목을 보라는 건데요. 네. 조금 더 이제 일봉을 좀 보면서 그러면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인가를 좀 살펴보면요. 네. 한국사이버결제부터 한국사이버결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을 통해서 보면 뭐 쭉쭉쭉 계속 올라갔고요. 네. 여기 조정 받을 때마다 이때 뭐 3만 원대 또 한 4만 원대 뭐 조정 받을 때마다 지금 조정 받고 있는데 뭐 용기를 내서 사라는 것이고 동의해요.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접근 방법을 보게 되면 네. 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밑에 뭐 MACD도 돌아서기 시작했고 이 일목균형표상에 구름대를 들어가는 것 같더니만 치고 나왔다. 나쁘지 않다. 요점에서부터 조금 사기 시작하고 네. 밀린다면 좀 더 사고 샀다가 그냥 올라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 늘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한꺼번에 사지 말라 했잖아요. 네. 내가 500만 원을 사고 싶어. 500만 원 다 샀다가 1000만 원 되길 바라지만 시장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알면 뭐 벌써 재벌돼서 떠났지. 그렇죠. 500만 원어치 사고 싶으면 처음에 250만 원어치 사고 네. 그리고 주가 밀려 그러면 상황 와서 이제 그거는 물타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할 매수라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사고. 네. 근데 250만 원 샀는데 이게 그날부터 막 날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것만 빨리 가지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네.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제 수익을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불타기라 그러는데 불타기. 가격이 올라갈 때 함께 네. 하는 거는 불타기라는 건데 불타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면 되는 거고요. 네. KG 이니시스도 한번 단기적인 시점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KG 네. 이니시스는 아까 본 것처럼 사이버 결제보다는 못 올랐다 보면 지난번에 27,000원 와서 밑으로는 2만 원 수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요. 근데 단기적으로도 보면 여기서 얘가 자 차트를 좀 찍어볼게요. 위쪽으로는 요 라인들 26,000원선 밑으로는 2만 원 선인데 다만 이게 지난번 저점을 여기서 훼손했네요. 여기가 얘가 지금 지난번에 이 저점을 사실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저점을 지금 훼손했잖아요. 그죠? 훼손했기 때문에 살짝, 네. 훼손해서 내려왔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등락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약간 좀 모아가는 전략. 근데 단기적 신호들은 매수 시그널들이 좀 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왜 그러냐면 결제 관련주 우리가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결제 관련주가 뜨겁게 얘기되는 시점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오히려 예, 시장 이렇게 좀 관심 없을 때 조정받을 때 관심 있는 분들은 사모기를 해도 괜찮다. 예, 저도 두 종목에 대장주라면 한국사이버결제, 네. 조금 더 가격 매력이 있으려면 KG 이니시스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상장돼 있는 결제 기업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과연 페이 전쟁의 진정한 승자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또 얘기해봤습니다. 진정한 승자 누구다? 네이버, 카카오다. 예. 네. 거기도 주목해라. 그중에서도 카카오. 카카오페이도 네. 예, 어떤 방식으로든 주식을 장에서 사던 관련주를 사던 그것도 이 두 종목에 포함해서 카카오페이까지 추가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저희의 얘기가 또 돈이 되는 이야기로 마음껏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좋아요와 네, 좋아요. 구독을 구독을, 들고 네. 또다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